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1월 9일 느바 소식입니다. 체이스 센터에서 열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는 골든스테이트가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로써 골든스테이트는 지난 경기의 패배에 대한 서력을 확실히 했고 무려 22점까지 뒤지던 경기를 4쿼터 막판 12점까지 벌리며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제는 벤치 에이스로 확실하게 거듭난 에릭 파스칼과 켄트 베이즈모어가 3쿼터 막판 좋았던 분위기를 이어가 4쿼터의 역전에 성공했고, 선수단 전원이 해당 쿼터 내내 상대를 에너지로 압도했죠. 켈리 우브레 주니어를 4쿼터에 기용하지 않은 스티브 커 감독의 선택이 적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스테판 커리는 지난 경기의 부진을 말끔히 씻어내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커리지만 이번에도 경기력으로 증명했네요. 로테이션과 경기력이 어느 정도 활로를 찾은 것으로 보이는 골든스테이트는 11일 토론토 랩터스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클리퍼스는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폴 조지의 뜨거운 야투감과 패트릭 베벌리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무려 22점까지 점수를 벌렸지만 4쿼터에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골든스테이트의 경기 후반 경기력이 워낙 뛰어났던 것도 있지만 벤치 대결에서 42대 20으로 밀린 게 가장 큰 패인 중 하나였죠. 몬트레즐 헤럴의 이탈과 루 윌리엄스의 노쇠화로 이어지는 이 문제는 클리퍼스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되겠네요. 팀은 11일 시카고 빌스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TD 가든에서 열린 보스턴 셀틱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는 보스턴이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보스턴은 1월 1일 패배 이후 4연승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팀은 오늘 양성 판정을 받은 로버트 윌리엄스가 결장했고, 트리스탄 탐슨, 그랜트 윌리엄스, 카슨 에드워즈는 프로토콜로 인해 7일간의 자가격리로 경기에 나오지 못했지만 원투펀치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전반에만 37점을 압착했고 3쿼터에 28점 차까지 점수를 벌리며 사실상 승기를 잡나 싶었지만 갑자기 바보 전쟁이 시작되면서 경기가 어수선해지며 4쿼터 막판이 접전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보스턴이 승리했지만 항상 경기 막판 집중력 저하는 이번 시즌 뉴올리언스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만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즌 7승을 달성한 보스턴의 다음 상대는 11일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워싱턴은 개막 4연패 이후 다시 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연패하는 이유,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 접전 승부 끝에 지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비입니다. 공격이야 원래 워싱턴의 장기였기에 별 걱정이 없다 치더라도 팀의 실점 억제력은 작년에 이어 전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고 있죠. 수비 개선이 필수인 워싱턴은 내일 마이애미 히트와의 홈경기를 치릅니다. 파이서브 포럼에서 열린 미러키 벅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는 유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기보강 도노반 미첼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야투율 50%를 넘으며 활약했고, 승리의 1등 공신 조던 클락슨이 유타 소속으로 통산 15번째 20득점 이상 경기를 치렀습니다. 시즌 초반 활약만 본다면 식스맨상 후보로 거론돼도 전혀 손색이 없죠. 유타는 오늘 1쿼터부터 3점 9개를 적중시키더니 총 25개로 구단 신기록을 달성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팀은 지난 시즌에도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21개를 적중시킨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벤치 생산력과 3점에서 상대를 압도한 유타는 11일 디트로이트와의 경기로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미러키는 유타만 만나면 미쳐 날뛰는 야니스 안테토쿤보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패배 요인은 너무 명확합니다. 1쿼터 종료 시점까지 11대 2로 밀리던 벤치 득점 차가 부데놀저 감독이 100기를 들기 전까지 33대 6까지 벌어졌고, 지난 시즌 보여줬던 리그 최고의 수비력이 이번 시즌 많이 감소한 점도 패배 요인이었죠. 애초에 페인트존을 잠그고 외곽은 어느 정도 내주는 수비의 미러키라지만 상대에게 25개의 3점을 허용한 건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팀은 내일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의 경기는 물론 오늘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경기에서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선수가 있죠. 바로 브루클린 네츠의 카이리 어빙입니다. 팀원인 캐리스 르버트는 어빙이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동료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이유라는데 이 최근 워싱턴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러냐는 생각도 드는데 뭐가 어쨌든 이유가 있겠거니 하더라도 답답하고 스티븐 애쉬 감독이 몰랐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감독에겐 얘기해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과연 무슨 이유였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디 애슬레틱의 샘 아믹, 리전 옵스에 따르면 애틀랜타 호크스의 존 콜린스가 트레이 영이 공격 전체를 전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6일 애틀랜타가 뉴욕 닉스에 15점 리드를 역전당하며 패하고 나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요. 콜린스는 팀이 공격 전개에는 빨리 들어가되 퀵샷은 자제해야 하고 본인의 공소율을 좀 더 늘리고 공격 흐름에 있어 더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영은 강력하게 콜린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걸 동료들에게 전했다고 하네요. 불화설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콜린스는 이런 논쟁과는 상관없이 영은 자신의 형제라는 말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경기 내적인 언쟁으로 끝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일 샬럿과의 경기에선 개선된 부분이 있길 바랍니다. 최근 팀 덩컨은 니콜라 요키치를 지켜보는 게 너무 재밌다고 밝혔습니다. 덩컨은 요키치의 창의적인 플레이와 풋워크, 패스가 뛰어나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최근 페이더웨이 월드의 에디 비타는 니콜라 요키치가 현 NBA 최고의 센터인 5가지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키치의 사이즈와 힘입니다. 프로필상 요키치의 신체 스펙은 213cm에 128kg입니다. 좋은 사이즈만큼 힘도 좋기에 빅맨의 원초적인 기본 덕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요키치의 자유투 능력입니다. 흔히 센터들은 자유투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커리어 평균 82.4%의 자유투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요키치에겐 해당 사항이 아니죠. 이 유니크함은 분명 요키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는 3점입니다. 인사이드 공격력만큼이나 요키치의 슈팅은 굉장히 뛰어나죠. 커리어 평균 3점 성공률이 34%이고 커리어 하이는 39.6%인데 이는 보통 가드 포지션의 선수들과 버금가는 수치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번째는 요키치는 역사상 최고의 패싱 스킬을 갖춘 센터라는 겁니다. NBA 역사상 단일 경기에서 18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센터는 윌트 체인벌린과 요키치뿐입니다. 여기에 플레이메이커의 능력까지 겸비한 센터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만큼 요키치의 유니크함은 그가 현 NBA 최고의 센터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요키치의 클러치 능력입니다. 바로 어제 경기에서 요키치는 팀을 연장으로 이끄는 빅샷을 터뜨렸죠. 이번 시즌 기준 요키치의 클러치 상황 순위는 빅맨이라기엔 조금 놀라운 수치입니다. 슈팅 능력이 뛰어난 요키치는 이 클러치 상황에서도 코트 어디에서도 슛을 던질 수 있는 아주 유니크한 빅맨이죠. 한마디로 가장 독특하고 팀에 이바지하는 바가 많은 요키치가 현 NBA 최고의 센터라는 내용인데요. 물론 요키치는 루디 고베어보다 수비가 약하고 조엘 엠비드보다 운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은 센터라 저도 이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요. 요키치의 이번 시즌 활약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더 링어의 NBA 쇼 팟캐스트에 출연한 팀 덩컨이 본인이 경기 중에 트래시 토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덩컨은 트래시 토크를 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저 본인 경기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것보단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갈 때 상대를 더 좌절시키며 그렇다면 상대가 뭐라 하든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상대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멘탈적인 부분인데 덩컨이니까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케빈 가넷은 과거 덩컨이 자기가 좋은 플레이를 하지 못했을 때 본인에게 아주 짧게 트래시 토크를 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덩컨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코칭 스태프인 덩컨이 후배들에게 본인이 가졌던 멘탈 요소를 잘 전달해주면 좋겠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이번 시즌 결장 중인 보스턴 셀틱스의 캔 워커가 팀 훈련 참가를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워커는 15일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에서 복귀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네요. 왼쪽 손목 부상을 당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칼 앤서니 타운스도 11일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경기에서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1월 9일 주간 느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